안녕하십니까. 박스 더프입니다. 12월 15일 오전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은 피한다. 저축은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투자는 그 돈을 깨워 성장하게 만든다. 복리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데서 벌어진다고요. 찰리 먼거의 말씀이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짜별로 보면 1년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12월 18일 정도, 19일 날 금리 인상을 아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리고 최근에 1월 24일 날,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요. 그리고 24년도에 8월 1일 날 금리를 한 차례 올렸고요. 24년도에 3월 19일 날 한 차례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24년도에 두 번, 25년도에 두 번 이렇게 올리는데요. 24년도에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때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이때 보면은 금리가 이때는 0%였는데 갑자기 0.25%로 올렸습니다. 0.25% 올렸을 때 전 세계가 발작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1월 24일에는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0.2%를 올렸는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설날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주가가 조정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때가 1월 24일에는 금리 인상을 했지만은 주가가 바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 삼아서 주가를 종합주가지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년도 1월 24일부터 볼게요. 이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25년도 1월 24일 날. 25년도 1월 24일 날이요. 이 날짜거든요. 1월 24일이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1월 24일 날 설날 연휴였습니다. 설날 연휴인데 끝나고 나자마자 이게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2월 3일까지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한 차례 폭락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거든요. 25년도 1월 24일 날 여기잖아요. 여기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날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 다음날 영향을 세게 미쳐버렸다고요. 이날에 우리가 다행히 설날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리 인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게 나와버렸다고요. 요 모습이 됐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뻗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폭락이 난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틀 정도, 1월 24일 날이, 그날이 수요일이거든요. 목, 금.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럼 하이웨이 지수 한번 볼까요? 해외 지수 1월 24일 날요. 다우 지수를 볼게요. 25년도 1월 24일 날이거든요. 25년도가 1월 24일 날. 보십시오. 다우는 영향을 안 받았다고요. 바로 받지 않고, 바로 좀 이따 내려 꼽아버렸네요. 이렇게. 1월 24일 날 하고,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 꼽아버렸네요. 이래. 일본 금리 인상이 무섭기는 무섭네요. 그리고 8월달, 24년도 봤고요. 24년도 8월 1일 날. 보면 금리 인상이 무섭긴 무섭네요. 8월 1일 날, 24년도 8월 1일 날 한번 볼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8월 1일 날, 여기거든요. 24년도가 8월 달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겁니다. 여기네요. 여기라고요. 일본이, 여기가 아니네요. 24년도 8월 달이거든요. 요 근처거든요. 24년도 8월 달이거든요. 8월 1일이거든요.
예, 여기네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이렇게 내리 꼽아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루, 이틀, 3일. 예, 8월 5일까지 주가가 급락이 나왔네요. 8월 1일 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가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하자마자 이렇게 내리 꼽아버렸거든요. 꼽고 바로 올라가 버렸다고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해가지고 함부로 주식을 팔아버리잖아요. 하루, 이틀, 3일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빠질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질 겁니다. 빠지다 바로 이리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바로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내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낮춘다고요. 1%대까지 낮춘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8월 때는 엄청나게 고통을 줬습니다. 이 주식요 이때 다 패닉이 빠졌거든요. 예, 이때 8월 1일 날 다 패닉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식가도 굉장히 전 세계 주가가 동조합니다. 미국이 올라가잖아요. 미국이 주가가 올라가면 한국 주가도 올라갑니다. 미국 주가가 빠지잖아요. 한국 주가도 폭락이 나옵니다. 이제는 톱니바퀴입니다. 전 세계가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 톱니 경제입니다. 톱니 경제. 톱니가 움직인다고요. 톱니가요. 옛날에는 톱니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은 톱니 경제라고요. 미국이 톱니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요만하다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더 세게 반응을 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5가 움직이면요. 우리나라는 25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미국이 조금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아마 요번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런 한 차례 충격을 줄 수 있지만은 바로 복귀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연초가 좀 약하더라고요. 12월 달 되면은 주로 주가가 통상적으로 3월 달까지 조정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요 12월 달부터 요 1월 달까지는 주가가 거의 매일 조정을 하더라고요. 조정을. 왜냐면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요. 수익이 좋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금 회피 차원에서 이 주가를 좀 늘주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연말에 이 수익을 좋게 해버리면은요.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뭔가 세금 같은 거라는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보면 23년도에도 보면요. 24년도, 25년도 넘어갈 때도 이 주가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또 주가가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재산이 70%가 다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를 폭락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S&P 500이나요. S&P 500이나 다우가 이런 것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폭락이 설사 나오더라도 바로 급등한등 해버린다고요. 찰리 뭔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식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데서 돈을 번다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예, 밑에서 산다? 밑에서 살 수 있다? 예, 그렇게는 못합니다. 복리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큰 돈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서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과정도 겪어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도요. 이런 과정을 겪어낸 사람이 요 위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 위에까지요. 이런 과정은 투자가들한테 이 비가 맞는 경우가 항상 이 비가 폭풍우가 이렇게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다고요. 이런 때를 겪어내는 사람, 여기서 한번 겪어내잖아요. 이게 1학년입니다. 이게 겪어내면 2학년이고요. 이 자리를 겪으면 3학년이라고요. 이런 자리를 겪어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자리를 겪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이거 보라, 이거 코로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이 코로나, 여기가 미국 금융위기잖아요. 여기가 미국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이 금융위기고요. 여기가 금융위기잖아요. 여기가 리만 사태잖아요. 리만 사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가장 큰, 거기 보세요. 리만 사태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큰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다우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모든 걸요. 여기가 리만 사태, 여기 근처가 우리 한국 금융위기니까 이 관계가 없고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이 코로나 때가 가장 컸잖아요. 코로나 때가 가장 집중적으로 내리 꼽아버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가 가장 컸잖아요. 또, 여기가 뭐죠? 여기가 22년도 12월 달, 뭐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가 뭐죠? 여기도 뭐 있었네요. 이런 자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자리가요. 지금은 너무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게 올라가면요, 조정을 잘 안 합니다. 자, 이 추세가 한 번에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많이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으면, 가격 조정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늦어버린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과정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지금 일자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자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이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달리는 과정이라고요.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일본 금리가 지금 한 차례 더 올리면요, 좀 충격은 받지만은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앞으로 1%대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큰 거시적인 경제는 그렇고요. 지금 엔화가 이제부터 올라갈 거라고요. 엔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엔화를 사야 됩니다. 이 엔화를 사야 되거든요. 지금 역사적인 저점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라고요. 사람들은 여기서 엔화를 많이 샀을 겁니다. 지금도 엔화를 사야 된다고요. 8달러에서, 8엔, 이에서 8엔을 줬다고요. 지금 1에서 지금 9달러를 주지 않습니까? 9엔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요. 엔캐리가 청산되지 않습니까? 엔캐리가, 저번에 8월달이죠? 8월달에 어디입니까? 볼까요? 제가 또 날렸나? 8월달에, 8월, 또 날아가 버렸네요. 8월 1일이죠. 24년도 8월 1일 날. 여기거든요. 8월 1일 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요. 다시 내려왔거든요. 엔화가 약세잖아요. 지금 이제 엔화가 지금 현재 약세 구간이지만은요. 이 추세를 보잖아요. 이 추세를 보면은 엔화가 약세에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엔화도 좀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정권 계좌에서도 엔화를 살 수 있습니다. 그냥요, 아마 원화에서 엔화로 환전이 더 가능할 겁니다. 아마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증권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환전을 해가지고, 일본 주식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환전을 하면요, 수수료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를 걸어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오늘요. 그러면 엔화를 좀 사놓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요. 충분히. 자, 이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엔화가요. 엔화가 발작을 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엔화가 지금 우리나라 돈이 지금 앞으로 더 돈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또 폭락이 나온다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각 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간 데서 다시 주가가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미국이 더 크잖아요. 일본 경제는 요만하면요. 미국 경제는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끝나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일본 금리를 올리면 뭐합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금리를 올린다 해서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요번에는요, 설사 바로 빠지더라도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보통 12월 달은 주가가 좀 산타넬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12월 한 19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꺾이버리더라고요. 1월 달까지. 1월 달에서 2월, 3월 달까지 주로 꺾이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꺾이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최고 센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로봇이 강하고요. 원전이 강하고요. 로봇하고 원전 관련되는 종목이 가장 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것도 상당히 세고요. 맥도날드랄까? 뭐 이마트 이런 거죠. 코스코
예, 그는 코스코도 잘 가잖아요. 미국에 코스코도 잘 갈걸요. 예, 나스닥 종목도 보면 코스트코도 아마 잘 갈 겁니다. 예, 세상이 참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예, 일본 엔화가 어느 정도 추세 돌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추세 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추세 돌파가 나오고 내려왔거든요. 아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지금 일본 엔화도 좀 사십시오. 엔화를 사가지고 지금 일본 주식도 아마 잘 갈 겁니다. 일본에는 고용이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되지만은 예, 일본은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왜 취업 같은 거를 생각 안 한다고요? 뭐 어찌하면 부동산을 때려잡을까? 왜 어떻게 하면 환율을 낮출까? 그 고민밖에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성장 동력을 만들까? 거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플랜 B가 없다고요. 플랜 B가. 우리나라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플랜 B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환율을 1,500원을 못 넘기게 할까? 예, 1,500원 넘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헤지펀드 하나가 와가지고 한국은행을 때려 패잖아요. 그러면요, 한국은행이 꼼짝 못 합니다. 1,500원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사자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 이유라고요. 이제는 나라에서 국민들을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고요. 이 나라가 지금 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풉니까? 돈을 너무나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뭐 엄청나게 올라갈걸요.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걸요. 국채 금리가, 일본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요. 0.5%고요. 중국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중국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세계의 지투가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이 보시죠. 유럽도 내려가거든요. 금리가요. 미국도 내려가고요. 한국도 보합이고요. 영국도 내려가고요. 예. 일본 보십시오. 일본 1년물 단기채가 10년물채네요. 10년물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한국. 예, 국고채가 좀 내리네요. 내리는데, 이 최근에 좀 올라네요. 오르기 시작하네요. 조금요. 예, 우리나라 채권이 많이 좀 올라가네요. 좀 올라가잖아요. 보십시오.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최근에는 많이 내렸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일본 금리가 올라가니까 같이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참 힘든 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항상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예, 일본 엔화를 사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환 통장을 만들든지, 일본 주식을, 일본 환전을 해가지고요, 계좌에 놔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좀 조정 크게 하겠죠. 주가 조정하더라도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요, 뭐 일본이 당장 금리가 19일날 하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19일까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돈을 갖다가 좀 비축하는 것도 뭐 20일날 월급날이지 않습니까? 보통요. 20일날 월급날이니까 그 주가 이 폭락 나오면 좀 사면 됩니다. 사면 되고요. 조금 사고 내년 되면 또 올라가잖아요. 또 이래 올라갑니다. 이 원년 환율이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하니까 주가는요, 내리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내릴 수가 없다고요. 오늘은 뭐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오늘도 투자를 잘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